얘들아, 여기 어딘 줄 알아? 김덕신 문화관. 어떻게 알았어? 그 김득신 그 이분은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하고 바보 같았었대. 그런데 책을 읽고 또 읽고 수만 번 읽어갖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되고 또 독서왕이 되었대. 1949년 2월 11일 날 충북 미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경찰관인 까닭에 지주대에 파견을 나가갖고 어머니가 친정에 가서 저를 낳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25 사변이 터져갖고 저희 어머니는 저 갓난아이를 안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짐작이 갑니다. 아버지가 경찰관인 까닭에 충북 관내를 많이 전근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비로소 청주중앙국민학교에 전학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 공부를 못 해갖고 중학교를 원하는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대성중학교 갔습니다. 그렇게 대성중학교 가서 이를 악물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집안에 쌀이 떨어져 갖고 제가 그 배가 고파 갖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또 학교를 다니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여 제가 원하는 청고를 들어갔습니다. 청고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탑클래스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울대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지만 3번이나 낙방을 하였습니다. 결국 후기 대학인 농협대에 들어갔습니다. 농협대는 전면 장학생 취급을 해주고 또 취업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 들어갔습니다. 농협에 들어가서 발령은 처음에 계산군지부 증평지수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계산군지부로 갑자기 발령이 났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군대에서 차들을 해갖고 그 솜씨를 보였더니 그 차들을 쓰는 것 때문에 저를 갖다가 계산 본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커다란 종이에다가 구리스펜으로 글씨를 30장 정도 탁구대에 올려놓고 쓰니까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사총리님께 다른 곳으로 좀 발령을 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농협중앙에 영업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농협중앙에 영업부 발령이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25 사변통에 놀라고 고생을 하신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가갖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정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발견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거지처럼 행색이 초라하고 삐쩍 말라갖고 엄청나게 고생을 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셔갖고 결혼을 치르게 돼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큰 형님 댁 집에서 기거를 하셨는데 또 어디 나가실까봐 집안에 갇혀갖고서 대소변을 못 가려갖고 벽에다가 똥을 치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어머니가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갖고 저희 아름다운 모습, 성공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호강도 못 시켜드리고 이렇게 보내게 되겠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랐습니다.
학생들 어디 다니죠? 진평여중.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참 아주 보기 좋네요. 기쁘고. 나는 전 농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해갖고 뭐 글도 쓰고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 근데 농협에 있을 때 승진을 하려면, 대리 승진을 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경쟁이 치열하고 고등고시 보는 것 마냥 이렇게 어려웠거든. 그래서 여관에 가갖고 공부를 해야 됐어. 그래갖고 보따리 싸들고 여관에 가갖고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 그러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집에로 와갖고 이제 배를 눌렀는데 문을 열자마자 막 우리 집사람이 막 우는 거야. 그래갖고 내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그치? 그래갖고서 들어가서 잘 달래고 이제 하룻밤 자고서 그 다음날 이제 또 일요일이 돼갖고 여관을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저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울면 어떡하나. 그래도 어떻게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하여튼 발걸음이 무겁지만 다시 이제 여관으로 돌아갔거든. 그래갖고 이제 또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공부하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와갖고 문 앞에서 배를 누르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울을까봐. 근데 눌렀는데 다행히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내가 그 덕분에 마음 편히 마음을 잡고서 공부를 해갖고 첫 번째로 이제 통과를 했거든. 그래갖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고난을 갖다 잘 겪어줬기 때문에 내가 승진한 거라 생각해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갖고 훌륭한 사람 되세요. 네. 승진을 하여 화성군 집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전철로 출퇴근을 해갖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또 평택으로 또 발령이 나갖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화곡 지점에 발령 갔다가 다시 공항동 지점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만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책임자인 저와 직원이 1,000만 원씩 물어넣어야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내가 전세를 살면서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 박대를 받고 그랬었는데 사고까지 터져갖고 아내한테 무척 미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받아갖고 그 돈을 갖다가 계속 그 저축을 해가면서 돈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것이 목동 아파트에 당첨이 돼갖고 정말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 사람은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고생 끝에 낙이 왔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그동안 고생한 그 보람으로 이렇게 당첨이 된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예, 농협 생활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요새는 컴퓨터가 배치가 돼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론이라도 틀리면은 밤 새워갖고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 결산일이 다가오면 몇 개월씩 야근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겨울 같은 때 대출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시골로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돈을 갖다가 받아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생활을 하면서 저의 신조는 한 발은 신뢰 그리고 한 발은 성실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하다가 2006년도 가경동 지점장을 끝으로 농협 30년 농협 생활을 마쳤습니다. 퇴직을 하고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갖고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글을 썼고 그리고 또 노래를 하는 걸 좋아했고 노래교실을 다녔습니다. 그래 노래교실을 다니는데 노래봉사를 다니자 해갖고 노래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까 우리 딸내미가 호박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호박을 자르는데 갑자기 아우성을 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구더기가 튄다.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제가 쫓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구더기가 떨어져 갖고 기어가다가 몸을 움츠들이니
통 튀는 거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구더기가 기는 재주만 있는 줄 알았더니 튀는 재주가 있다는 걸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구더기처럼 저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새벽녘에 노래교실 선생님이 꿈에 나타나갖고 저에게 형님 노래 하나 만들어봐. 그 소리에 제가 비몽사몽간에 잠에서 깨어나갖고 작사를 하고 또 목소리로 응얼거려갖고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음악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악보를 그릴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 하도 신기해갖고 그걸 녹음을 해갖고 노래교실 선생님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봐 달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들어보더니 아 형님 이거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정말이라니까 그렇다. 그래갖고 노래교실 선생님이 악보를 그려줬습니다. 그래갖고 기적과 같이 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노래가 그대를 사랑한 건이라는 노래인데 음원 등록되자마자 KT에서 유선자나 컬러링으로 선정이 돼갖고 KT에서 음원을 6,000개를 구입을 해갔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가수로서 아주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나에겐 행운이요. 그대를 알게 된 건 나에겐 기쁨이요. 그대를 사랑한 건 하늘에. 예, 옆에 있는 여기가 영건이고 그리고 영호, 우리 외손자 둘입니다. 근데 우리 딸이 저희 집 근처에 살아갖고 우리 딸이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저희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태어나고 예, 같이 키우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동시를 쓰게 됐습니다. 사이좋게 놀자. 외손자들이 잘 놀다가 다툰다. 사이좋게 놀자. 동생의 말 한마디에 일렁이던 호수가 잔잔해진다. 이렇게 아이들 마냥 이렇게 금방 풀어지는 그런 어른들도 되었으면 하는, 사이좋게 지내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이좋게 놀자라는 시집을 쓰게 되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에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 말하리라. 이 시구처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살다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